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 유학생 거절하는 대학들 외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이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해서 경계령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대학 총장분들 이렇게 뵈면은 베트남 유학생은 거절하겠다. 또 대학교 국제교류원장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베트남 유학생은 뽑지 않습니다. 이러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대학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학도 그냥 학생들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막 1000명씩 모집해 가는 겁니다. 그 1000명이면은 1년 학비 700만원씩 하면은 70억이잖아요. 네, 7천만원. 그렇죠. 700만원, 7천만원. 그 다음에 7억, 70억. 그러니까 70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학생들 면접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트남어도 안 되고, 또 베트남 대학들이 이제 베트남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직원들이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잘로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뒷돈을 받으면서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대학 같은 경우 제가 그걸 잡았어요. 교수라는 자가 이 베트남인 교수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이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직원들한테 뒤로 연결해가지고 뒤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 대학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엔 그 교수가 해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보면 총장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 커미션,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유학생이 이제 처음부터 선발할 때 가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가짜 유학생들. 그리고 나서 대학들이 이제 베트남 유학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발을 철저하게 했느냐. 제가 과거에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400명을 면접을 봤는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4명만 딱 합격을 시켰더니 그 대학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4명 합격 통보를 했더니 나머지 학생들, 그러니까 496명을 뒤로, 저 몰래 뒤로 와가지고 뒤로 이제 학생들을 데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이 불법 체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트남 탓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센터들, 유학원 탓을 하는 거죠. 대학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학하고 그리고 이 유학원들이, 현지 유학원들이 철저하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불법 체류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에 100명을 선발하네, 한 병에 1000명을 선발하네, 10,000명을 선발하네, 이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한국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안 하고 버텨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호주에 유학을 간다, 미국에 유학을 간다, 캐나다 이런 데 유학 간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 나라도 허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또 식당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사도우미나 또는 이제는 요양보호사라고 그러죠. 네, 요양보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건데, 또 농촌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거 잘한 거다. 농업업, 축산업 가릴 거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제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이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부족 직업군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을 개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보게 되면은요, 이 인조 꽃다발 속에 숨겨 합성 대마를 밀수한 베트남 유학생 조직이 검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학생인 거죠, 가짜. 처음부터 가짜 학생. 네,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마약, 낙태약, 밀수 베트남 유학생, 가짜 학생을 처음부터 잘못 모집을 한 거예요. 네, 합성 대마 밀수 베트남 유학생들 덜미. 뭐 유학생이라 해서 뭐 한국어 배우러 왔다. 그 뭐 사실 한국어 연수 뭐 이런 거 쉽게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거죠. 네, 국제 마약 조직 국내 마약 밀수도원 베트남 유학생 징역 8년을 받았다.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네, 18만 명 돌파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인서울 몰린다. 중국지구 베트남 몽골이 올라간다. 베트남이나 몽골 학생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을 유치해야지 뭐 무작정 30만 명 유치하겠다 이런 정부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베트남 국적 유학생 낀 마약 밀수 조직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 그래서 배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양 마스터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등학생,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이제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런 상황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 체류자 징역 15년 선고. 네,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이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북부는 남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중부도 이제 민족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부 사람들을 굉장히 욕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소수민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복잡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이제 계속 터지게 되는 거고, 네, 유학생이라더니 불법 체류 베트남인 33명 마약 파티를 했다. 이런 문제들. 또 불법 체류 아웃 베트남 유학생 비자 발급 엄격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왜 베트남 학생들이 이렇게 불법 체류를 많이 하느냐, 이거를 현장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학생들은 가족끼리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 다니다 보면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뭐 초등학교 졸업자도 한국 유학 갈 수 있다. 네, 성적이 낮아도 된다. 나이 많아도 간다. 뭐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한국어 못해도 된다 하면서 모집하는 가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대학들에서 입학 허가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면접 실시한다 그러면 다 피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 영사관이 면접과 필기시험을 이거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거 걸러내지 못해요. 지금 뭐 한국어 요건을 자꾸 낮추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달대행 업체 불법 취업한 베트남 유학생 무더기 적발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이 분야가 그 근로자가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야라면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의 이런 취업 질서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112명 출석 조작한 대학 교수. 그 대학 교수들도 문제죠. 이게 처음부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출석도 조작해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공부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인 거죠. 공부도 하면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거는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근로자로 가라.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면접할 때 이 학생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차라리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근로자로 가라. 근로자. 한국의 근로자로 갈 수가 있죠. 네, 작년 베트남 불법 체류 유학생이 8,680명이었다. 비자 문턱 높인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입국 뒤에 돌연 잠적 불법 체류 유학생의 대학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네, 내 후배 때렸지 뭐 흉기 살해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구속 기소했다.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한국 오는데 빚 1,100만 원,
베트남 청년 불법 체류 검은 유혹. 이게 한국 가는데 결혼도 그렇죠. 병원, 그러니까 이제 환자로 가는 거, 여행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한국 가족들을 방문해서 가는 거, 또 유학 가는 거, 근로자로 가는 거, 뭐 계절 근로자로 가는 거,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1,1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니까 이 불법 체류의 검은 유혹,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를 기획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 대학 생활이 힘든 거죠. 그리고 버텨내지 못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불법 체류 하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 쪽으로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죠. 네, 불법 체류 빈발 국가 유학생의 비자 혜택 제한한다. 네, 이건 처음부터 선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유학생 80%가 브로커 거쳐서 입국했다. 빚 쪼들려서 학업 대신 불법 취업한다. 제가 이거 다 얘기했던 게 이제 기사로 터진잖아요, 다. 네, 불법 체류 유학생 3년 새 1만 명이 늘었다. 베트남 국적은 63%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이자율 584%, 유학생들 상대로 돈 장사한 베트남인들. 유학생들이 이제 또 이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지만 비자 연장이 된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사건들이 터지는 거고, 여기 잔고증명 필요한 유학생 상대로 고리대금 베트남인 집행유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잔고증명이 필요한 유학생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네, 체류 자격 벗어난 불법 택시, 이삿짐 운송, 베트남인 송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한국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직업에 대한 질서가 이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돈벌이 수단된 유학생 비자 불법 체류 전환 비율이 5배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 허위 출석으로 베트남 유학생 체류 연장 도운 대학교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네, 이러한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 시장. 그래서 베트남에서 유학생 한 명당 뭐 대학 입장에서도 한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보이는 게 돈이죠. 10명이면 1억, 100명이면 10억, 1000명이면 100억 벌 수 있다. 이렇게 인간 시장 형태로 되면은 한국 사회는 결국에는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지고, 외국인 갈등 문제, 외국인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직업 생태계가, 취업 생태계가 교란이 돼가지고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되는데, 뭐 영사들이 비자 장사하고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하고 이거 터지죠. 과거에 제가 이런 발언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뭐 영사들이 뭐 저를 가만 안 두겠다, 뭐 저를 처벌하겠다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아무 말 못하죠. 왜? 뭐 이미 다 기사에 터져가지고 막 구속됐으니까, 사실로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네, 정말 이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주 안타까운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